네,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용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. 더불어민주당도 원팀 또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연결해서 대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아무래도 대우 경북에선 보수 지지세가 높다 보니까 이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습니다. 이번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사람 리스크로 인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와 충돌로 2030 세대 여성 중도층 지지율이 흔들렸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람 리스크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와 잘 협력을 하느냐, 그리고 청년 세대 정책을 더 잘 만들어서 또 2030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, 또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결별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윤석열 후보의 또 노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한 회복, 또 어느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당대표 문제가 해결됐고 홍준표, 유승민 의원도 합류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.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가능해야겠죠. 윤석열 후보로서는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야 정권교체 여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. 무엇보다도 윤 후보 개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에게 다가가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. 유연하고 또 효과적으로 선대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또 확고해야, 또 보장되어야 홍준표 의원, 유승민 전 대표의 협력이 더 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죠. 원팀을 강조하며 똘똘 뭉치는 분위기인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대장동 리스크도 결코 작지 않은 리스크입니다. 이재명 후보로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의 모습이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이거든요. 대장동 부동산 리스크,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은 선거 막판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. 결국 확장성은 얼마만큼이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정교한지 또 실현 가능한지, 뭐 탈모 정책이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예. 실현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. 무조건 던져놓고 보는 정책보다는 특히 확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, 여성, 중도층이 더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반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최대 변수는 단일화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. 예.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나오지 않고 또 정권교체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가,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교체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단일화 카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 커지고 더 가능성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렇게 되는 경우에 더 확장성이 크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, 모든 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겠네요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